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수업 실현 포인트, 이제 피드백 포인트 두 번째로 수업 내적인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오히려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좀 천천히 한 두세 가지 정도씩 묶어가지고 설명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금 금요일에 이제 찍고 있는 건데요. 아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또 못 찍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댓글 주시면은 차근차근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답 댓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이제 일정이 조금 복잡해졌거든요. 자, 아무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업 실현할 때 수업 내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에 동작이나 동선 막 이런 것들을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 이제 피드백 포인트 먼저 내적인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피드백을 할 때 신경 써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점이 뭐냐면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수업을 쭉 관람하듯이 들으시면 안 되고요. 메모를 해놓으셔야 되는 게 역시 시간 배분이에요. 시간 배분. 자, 이때의 시간 배분은 뭘 뜻하냐면요. 수업에서 도입, 그 다음에 전개, 그 다음에 정리. 이거에 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교과목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과목은 도입을 아예 빼먹기도 하고요. 어떤 과목은 도입부터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단원은 이게 혼재되어서 도입에서 전개까지라거나 아니면 전개부터 정리까지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과목이 있습니다. 도덕윤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도입에서 동기 유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좀 요즘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전개 파트만 해라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모든 거를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또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지역별로 이제 15분인데도 있고 20분인데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선은 기억하셔야 되는 점은 15분인데 이거를 도입을 몇 분 하나요? 전개를 몇 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그때 문제를 어떻게 내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분 내에 도입부터 정리까지 다 하세요 라고 하면은 도입이 뭐 3, 4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정리가 3, 4분 정도 되고 나머지를 이제 전개에 쏟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5분인데 도입부터 전개까지만 하세요 라고 했을 때는 분이 약간씩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피드백 하실 때 조건에 따라서 비중을 잘 설정을 했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이제 스터디 1분이나 아니면 내 수업 영상에서 내가 조건을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따라서 도입이 너무 지나치게 길지는 않은지 아니면 너무 짧지는 않은지 이걸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전개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도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분 수업이라고 했을 때 혹은 20분 수업이라고 했을 때 아무리 길어봤자 뭐 5분, 6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구상을 하실 때 좀 찢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업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시던데 안 돼요. 3분의 1보다 오히려 적은 게 도입이고 또 적은 게 정리예요. 그래서 이 정도 많은 3분의 거의 한 2가량을 차지하는 게 전개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되게 엄청 길어졌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뭐를 신경 써셔야 하느냐?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시간 배분보다 더 중요한 거, 시간 배분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판서예요. 자, 판서. 자, 이 판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연히 모든 교과가 판서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교과도 있더라고요. 정말 실제로 기출문제 조건지에 판서를 제외합니다. 판서는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조건이 있는 과목도 있어요. 물리교육과도 그렇고 과학 관련이나 수학 관련이 특히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와 같은 도덕, 윤리, 사탐은 무조건 판사를 하셔야 돼요. 정말 무조건일 거예요. 그리고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판서를 조금 잘 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에 대해서도 스터디원 분들끼리, 지역 분들끼리 아마 말이 정말 다르실 거예요. 어떤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학습 목표를 안 해도 된다, 혹은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해도 된다 라는 식으로 주장이 있을 텐데 그냥 가장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불안하지 않는 방법은 학습 목표를 다 기술을 하시는 겁니다. 학습 목표를 다 기술을 할 때 시간이 많이 낭비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요.
요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인 선택입니다. 뭐 학습 목표를 생략을 하셔도 되고 그냥 가볍게 거론만 하셔도 되고요. 그쵸? 웬만하면 학습 목표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이 안 나실 때만 만들어서 하시고 그걸 다 기수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전개부터 시작을 하래요. 그럼 굳이 학습 목표를 얘기를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불안하시면 학습 목표를 한 번씩 짚고 넘어가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개부터 시작하는데 학습 목표를 썼다, 그래서 감점이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뭐 어쨌든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 사실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서 같은 경우에 어떤 걸 신경을 쓰셔야 되느냐, 지금은 피드백을 할 때를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드백 할 때는 자 판서만으로, 그러니까 판서만 보고서 수업 평가가 가능한지를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도입부터 전개까지예요, 혹은 전개예요, 아니면 전개부터 정리예요,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마지막에 끝났을 때 판서만을 보고서 수업 평가가 가능할 정도로 판서의 수업 흐름이 다 잘 나타나 있는가, 이거를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수업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판서가 조건에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판서가 너무 뒤죽박죽이거나 판서를 제대로 기술하지 않아서 수업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언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수업 흐름에 대해서 잘 알려면 판서가 어떤 게 중심이 돼야 되냐면요, 판서가 체계가 잡혀 있어야 해요. 판서 체계라는 거는요, 제가 지금 적듯이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순서에 맞게, 이 번호 같은 경우에도 순서에 맞게 잘 기술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들여쓰기 같은 것도 나름 보고서처럼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판서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길 필요가 없어요. 뭐뭐 했음, 이런 식으로 명사형으로 끝나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약 정리를 말끔하게 잘 했는지, 그 다음에 학생들의 답변하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기술을 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세세한 것도 평가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 내적인 포인트 2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제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려면 여기까지만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거 다시 언급을 드릴게요. 먼저 도입, 전개, 정리, 시간 배분을 잘 했는지, 그죠? 비중을 잘 알맞게 뒀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의 전제 조건을 이제 조건지에 맞게 했는지, 이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판서만 보고서 수업 평가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해서 판서만 보고도 수업 내용을 다 알 수 있는지, 이거를 중심으로 피드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볼게요. 자, 안녕.